거기서! 야, 잡았다. 이제 네가 술래야. 에이, 알았어. 13고 잡는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잡는다. 어? 야, 너 뭐해 안 찾고? 누나, 그게 아니라, 저기, 누구지? 네 친구야? 아니? 누나, 봐. 더운데 겨울옷 입고 있어. 그러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넌 이름이 뭐야? 얼굴은, 또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엄마는 어딨어? 주희야, 잠깐만. 아무래도 그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찰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잠깐만. 아무래도 저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아동학대? 그게 뭐야? 아동학대란 어린아이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돌봐주지 않는 걸 말해. 너희 같은 어린이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첫째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른들한테 폭력을 당하거나 너무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돼. 세 번째는 어린이는 공부를 통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재밌게 놀 수 있어야 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만약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거나 몸에 상처가 많으면 일단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해. 너무 속상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먼저 112에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하면 돼. 아, 그렇구나. 잠깐만.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마. 그리고 누가 너를 아프게 하면 꼭 112에 신고를 해야 해. 알았지?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켜줄게. 꼭 괜찮아질 거야.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이버 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온라인 집단 괴롭힘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도 증가 추세.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면 낯선 사람의 메시지는 차단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모두 수집하고 저장한 뒤 관련 기관에 피해 구제 요청을 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로 신고합니다. 사이버 폭력 해결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피해자가 2차, 3차의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신상 파악이 가능한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대화 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에는 대답하지 않아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 대처 및 예방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대처 방법은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합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 저장해 피해 구제를 요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예방 방법은 신상 파악 가능한 개인정보 노출을 금지합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만남을 주의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연락은 삭제합니다. 모니터를 방패 삼은 사이버 폭력.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엄마, 나 이거 2005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 따라 시장을 왔다가 그만 아이는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다고 하네요. 미아야. 미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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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엄마 잃어버렸어. 엄마 잃어버렸어? 괜찮아. 이제 경찰 아줌마가 찾아줄게. 괜찮아. 같이 가자.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의자에 앉아있자. 곧 엄마 오실 거야. 이제 안심하고 울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리고 과자 좋아하지? 과자 먹고 있으면 괜찮아. 엄마 곧 오실 거니까 그거 먹고 있자. 울지 마. 자. 엄마! 이거 아줌마가 샀다.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과자가 넘어가니 지금? 진짜 속상해.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어요. 유괴의 위험에 빠진 아이나 길을 잃은 기미가 있어 보이는 미아를 척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유괴범은 보통 아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며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써요. 아이와 친한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은 의심을 가져야 해요. 여기서 뭐해? 유괴범들은 마치 부모님들과 친한 사람인 양 아저씨. 혹은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킨 것처럼 둘러대기도 해요. 네? 아줌마가 너무 힘든데 이거 좀만 도와줄래? 네. 누가 먼저 가 있어? 아줌마! 그 짐 제가 들게요. 근데 아줌마,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아줌마. 어디 사세요? 저는 우리 동네 아줌마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학교 앞 문방구나 약국, 편의점 등엔 이런 표시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거나 유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에요. 실종,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 지문 등록 제도도 있어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등록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에서 안전 드림으로 검색하거나 www.safe182.go.kr로 접속하시면 사전 등록 신청을 위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나 아는 오빠들이 완전 꿀알바 소개시켜줌. 이번 주말인데 오키? 우와, 무슨 일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지? 근데 이 알바만 하면 우리 오빠 콘서트 충분히 가고도 남겠는데? 뭐, 왜 봐? 안 돼. 무슨 알바를 주말 내내 나가서 해. 절대 안 돼. 이씨, 용돈도 많이 안 주면서 왜 알바도 못하게 해? 맨날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내 말은 잘 들어주지도 않고. 알바, 난 할 거야. 혜인아. 내가 말로만 듣던 가출팸이 되다니. 잘 모르는 언니 말만 듣고 괜히 나왔나? 지금은 노는 게 재미있긴 한데 오늘은 대충 밤새서 보내긴 했는데 이제 남은 돈도 없고 이제 당장 어디서 자고 밥은 어떻게 먹지? 배고파. 혜인아, 내가 전에 말한 알바 말이야. 지금 그 오빠들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갈 거지? 밥도 사주고 자기 집에서 재워도 준대. 네? 네? 알바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30대 남성 A씨가 검거됐습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중이던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대신 조건 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이런 거였나? 아이고, 우리 딸 혜인아, 어딨니? 어디 이상한 사람들 따라간 거면 어떡해? 아유, 엄마 못 산다, 못 살아. 혜인아! 안녕하세요. 혜인이 어머니시죠? 저 혜인이 친구인데요. 혜인이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저희 집 주소는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 진짜 무서웠어. 우리 집이랑 우리 가족이 최고야. 아유, 혜인아. 이제라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내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예, 시티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체 누가 당할까 싶지만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 24만 5천 건, 피해 금액도 약 1조 3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 역시 나날이 지능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김태현을 중심으로 한 이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 통장을 압수했고요. 본인 명의의 그 통장이 압수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건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캐피털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보 지원 자금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1번 누르셔서 상담 신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타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나 설정비,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 엄마 맞죠? 네. 당신 아들을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네? 당신 아들이 보증 서놓고 내 돈 안 갚았어요. 아줌마가 돈을 안 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단계를 떼는 수밖에. 우리 아들 손대지 말아요. 여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자녀의 몸값이나 사고 금액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 어디시라고요? 금융범죄수사과요. 인터넷 혹시 가능하십니까? 대검찰청 쓰시고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 정부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안심시킨 뒤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통장 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등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화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 즉시 112나 1332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피싱 사례를 듣고 예방할 수 있는데요. 과 연결된 현금카드 갖고 계시는 거 있죠? 그냥 그 현금 인출카드만 저희 쪽으로 한 달 동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날이 정교해지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들. 사투리는 옛말,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피해자를 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아차하는 순간에 당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납치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1318건의 체포 감금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로 귀가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5년 30대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 및 귀가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7년에는 주차장 이용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납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택시 이용 시 탑승 전 미리 번호판을 촬영하거나 번호를 외워 가족이나 지인에게 탑승 장소, 차량 번호, 탑승 시간, 예상 도착 시간 등을 전송해 본인의 이동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한 콜택시나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도 택시 정보 및 이동 상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하차 후 이동 시에는 사람이 많은 큰 도로를 이용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수시로 알립니다. 한편 최근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주차 시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본인의 모습이 CCTV에 잘 담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주차합니다. 그리고 주차 후 차량에서 잠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문이 잘 닫혔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또 평상시에도 납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위급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혀두고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대폰 GPS 기능을 항상 켜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에게 납치돼 감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납치범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치 장소와 탈출로 등을 파악한 뒤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급한 용무 등을 핑계로 포박이 느슨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만약 트렁크 안에 감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03년 이후 출시된 개인 차량의 경우 트렁크 안에 이렇게 비상개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비상개폐 장치를 열면 트렁크에 감금될 시 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이프에 묶였을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아래로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내리면 비교적 쉽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팔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팔에 힘을 준 뒤 최대한 벌려 줄이 묶인 강도를 약하게 하고 발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공간을 확보한 뒤 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납치된 장소를 모를 경우엔 주변의 소음, 좌회전 및 우회전 횟수, 차량 내부 대화를 잘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탈출 시 참고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여성이든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납치 범죄. 납치 감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둡시다. 아이, 누구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안전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집 맞지요? 네, 맞아요. 어머, 아유, 어머 선생님이시구나. 저 혜인이 엄마예요. 아, 혜인이 엄마시구나. 아유, 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뵌다면서 여태까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거이 어떡하죠? 날 자꾸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난 경찰력인데. 예? 뭐라고요, 선생님? 아, 혜인이 어머니,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네, 저도 혜인이한테 들었어요. 올해 처음 부임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무슨 일로... 혹시 우리 혜인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아, 큰일은 아니고요. 혜인이가 지금... 혹시 다쳤나요? 뭐 교통사고 같은 거 그런 건 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떡해요? 아니... 어느 병원이에요, 선생님? 아니, 우리 혜인이 많이 다쳤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유, 어떡해. 혜인아! 아, 글쎄 어머니,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입원 수속은 다 했고 병원비도 다 계산했고요. 근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요. 그게 고향 가는 비행기 값을 다 써버려서 돈을 좀 급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시겠죠?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기 그러면 제가 먼저 은행에 가서 송금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으로 갈게요. 저기 아저씨 요 앞에 은행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잠깐만 세워주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남편의 택시를 탔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혜인이가 크게 다쳤대요. 뭐야? 지금 혜인이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대잖아. 혜인아, 네가 입원했단다. 어떡하면 좋으니? 내가 뭐 어쨌다고? 엄마. 네. 저 지금 방금 은행 앞으로 왔어요. 네. 지금 그 계신 현금 지급기 앞이 어디 은행이라 그랬죠? 안전은행이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전은행으로 보낸 거 확실해요? 213-587-59-00-112로 보낸 거 확실해요? 예? 그냥 112요? 앞에 00을 붙여야지요. 그냥 112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 자식이 사고나 유괴를 당했다고 전화가 오면 100이면 100, 부모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하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아이의 친한 친구, 선생님의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한 후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금융정보를 물어본다든가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셋째, 평소에 최신 사기 수법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 깜빡 속아서 송금을 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연 인출 제도에 따라 30분간 인출이 지연되고 또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 무사히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피해 신고와 지급 정지 요청 전화는 국번 없이 112로 피해 상담 및 피해 환급을 신청하실 경우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은행 간다. 야, 너도 알지? 고향 사는 박가 녀석 말이요. 제비박씨 아저씨? 아저씨가 왜요?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교통사고로 숨이 간당간당한데요. 그런데 병원비가 없대잖아. 어떡하냐? 급한 대로 돈 좀 붙여주려고 그런다. 야.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응? 아니 그럼 그거 누가 그런 메시지 보낸 거요? 박씨 아저씨가 저승에서 장난 전화했거나 목소리 사기꾼이 보낸 거지. 아니 이것들이 정말. 아이고.